안녕하세요. 이민호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을 추모하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부모님 사망신고도 해야 하고 생전에 쓰시던 물품들도 정리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상속재산도 정리해야 하는데요. 이때 상속재산 분할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적든 많든 법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리를 해야 하니까 이제 가족끼리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해서 분할을 받게 됩니다. 보통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서 분할을 마무리하려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가족 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소송까지는 가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시는데요.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문구를 적거나 아니면 나중에 보니 본인이 의도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결국 소송을 하려고 저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협의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유의해서 적어야 하는지, 협의서 하나로 원만하게 재산 분할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정 상속분대로 재산 분할을 받고자 하시면 굳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협의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각자가 사전 증여를 받은 부분도 조금씩 있고 부동산이나 재산이 여러 개 있는데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 협의를 해서 누가 어떤 부동산을 가져갈지 이렇게 별도로 정하는 경우 작성을 하시죠. 우선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꼭 문서로 작성해 두시라는 겁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절차나 양식을 정해 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도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상속재산 공제 등을 적용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문서로 남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작성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다 같이 작성하거나 한 명이 작성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합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작성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의 동의라는 것은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요. 순차적으로, 즉 각자가 이제 돌아가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기명 날인하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또한 대부분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까지 고려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라는 문서 제목을 기재해야겠죠. 그리고 고인이 사망한 일자를 적고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적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이니까 분할할 재산을 모두 적어야 하고요. 분할 방법과 언제 협의했는지 협의한 연 월일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기재,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의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 분할할 재산의 경우,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소를 기재해야 하고 예금의 경우에는 은행 및 계좌번호를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분할할 방법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경우 특정 공동상속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공유라면 구체적인 지분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할 때에는 A는 서초구 서초동 집원 및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다. 공동으로 소유할 때는 해당 주소를 기재한 다음에요. B는 지분 2분의 1, C는 2분의 1을 소유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금채권일 경우에는 땡땡은행 계좌번호에 있는 보통 예금채권 1억 원을 D가 단독 소유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주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과 그 주식에 포함된 주주권, 즉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식을 몇 주로 나눠서 상속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땡땡이 발행한 보통 주식 몇 주는 A가, 몇 주는 B가 소유한다 라는 방식으로 특정해서 기재하시면 되지만 주식이 공유로 상속이 돼버리면 상법 제333조에 따라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을 주주권 행사자로 결정해야 하니까 이러한 내용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날짜를 마지막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 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수 더하기 관할 등기소 숫자만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3명의 공동상속인이 있고 관할 등기소 1개만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내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언제까지 작성하면 될까요? 작성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상속세 신고 기한이 상속 개시한 달로부터 6개월이니까 그 기간 안에 작성해서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특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원하는 분할 방식도 가족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공동상속인끼리 전원 합의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전원 합의를 통해서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명에게는 건물을, 나머지는 토지를 단독 소유하게 하거나 아니면 건물 하나에 대해서 각각 다른 지분 비율로 공동 소유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부동산 가치가 더 있는 건물은 오빠가 소유하고 나는 토지를 소유하는데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오빠로부터 지급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빚이 너무 많아서 재산을 상속받으면 그 재산이 다 날아갈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상속분을 0, 즉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에 해당 공동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소송, 즉 빚이 많은 상속인의 상속분을 0으로 하는 것은 고의로 자기의 재산을 줄이는 것이라서 이건 사회행위니까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한다 라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해당 상속인은 상속 포기 신고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가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서로 합의한 내용과 다르거나 내가 기대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재산이 분할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재조정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재산을 더 가져간 상속인이 이를 들어주지 않아서 결국 상속재산 관련 소송을 하려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재산 분할에 대한 처리나 상속세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면 아무런 의심 없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줬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상속재산 분할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형제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위조했다고 하면서 형사고소를 하거나 협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착각했거나 사기 또는 강박이 있었다 라고 주장하면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상속회복 청구 소송은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는데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요. 무효 취소 원인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는 무조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사례로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를 했는데 망인이 증여나 유증을 해서 사망 당시에 남긴 상속재산이 적어진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받을 상속재산이 내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해보고 그래도 유류분의 부족이 있는 경우라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 유류분까지 감안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유류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부분의 판례를 살펴보면 증여재산을 알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라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몰랐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 기준이 모든 판례에서 적용되는 정확한 기준은 아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 추후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포기할 것인지 계속 주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재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기간 제한이 있는데요.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을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이런 상황인데 정확한 자문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댓글에 달린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